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제 평소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영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본인한테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유튜버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좀 더 단단해져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였다. 매일매일 업로드 하는 게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도전 같은 챌린지였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최근에 제가 정말로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외국에서도 엄청 인기 끌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서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읽으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생각과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와 이러면서 읽었어요. 정말로 이야, 이 사람 진짜 나랑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가 또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과거에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혹은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라고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다면, 최근에는 읽으면서 야,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네, 혹은 야, 이 사람도 여기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했구나, 이런 종류의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책을 읽어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그분들이 하는 말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해보니까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이 파워 블로거이고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유튜버인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훨씬 더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분의 글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이분은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평소의 생각과 너무나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감하면서 정말로 읽었는데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장에는 자신의 글은 위대함을 만드는 책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크 맨슨이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로 만든 환상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냥 마음속으로 꿈꾸는 환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고통을 도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더 나은 종류의 문제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찐이다, 진짜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늘 힘들 때, 그리고 하기 싫을 때마다 저는 늘 단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이건데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것도 내가 만약 나이가 65세, 70살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내가 나이 70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그냥 누워서 잠깐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한 나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을 알잖아요. 이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던 첫날 밤입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원래는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늘 유튜브 한번 해볼까란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바꾸지를 못했었거든요.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왠지 걱정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되고. 그래서 늘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하루하루를 70살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제가 아마 어떤 영상을 봤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냥 어렵고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첫날부터 느꼈어요. 제가 바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려고 하거나 혹은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 환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가장 냉정한 현실을 떠올려요. 그 현실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현실에서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 계산은 어려운 계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미래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왠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내 하루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이 글을 썼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 때 저의 이런 생각들이 내가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걸?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그렇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나은 문제로 바꾼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글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은데 이분은 확실히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걸 피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 수는 없는데 내가 가진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에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로 바꾸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끄라는 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에 신경을 다 끄라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끄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을 끄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사소한 것들, 나에게 진짜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경을 끈 대신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에 내 고민과 걱정을 그런 데다가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 때 하던 일도 있고 미래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정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들로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다 재배열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나의 미래에 영향을 엄청 줄 것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을 뒤쪽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재배열을 하면 당연히 내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내 행동으로 바꾸게 되면 내 인생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게 이 마크 맨슨이 책에서 담은 아주 핵심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포기해야 하는 법을 꼭 익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24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지금 당장 아주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그 후순위로 밀린 것 중에서는 내가 평소 때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진짜 큰 즐거움을 주고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늘 과제 같은 거를 주면 과제가 잘 안 되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숙제는 1시간짜리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내 숙제를 할 1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1시간이라는 숙제를 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1시간이라는 숙제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둘이 누군가는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누군가는 시간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 과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숙제를 내 우선순위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숙제를 먼저 끝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숙제가 완성이 된 것이고 어떤 학생은 숙제의 중요성이 매우 떨어졌던 것이죠. 귀찮기만 하고 내 인생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튜브 시청, 그리고 게임하기, 그리고 잠자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의 시간을 채운 후에 맨 마지막 순위로 숙제를 놓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평소 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당연히 숙제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 유튜브 하려니까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 때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할 시간이 없는 것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책에 그렇게 딱 써 있으니까 와, 이 사람 정말 뭔가 선생님 같은 걸 해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내가 쏟아 부어야만 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 특히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죠. 내가 남는 시간에 유튜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와요. 유튜브?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대충 해서는 아예 반응이 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유튜브를 1년, 2년 하다 보면 유튜브라는 것을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유튜브의 진정한 힘을 내가 느끼는 순간 유튜브는 더 이상 남는 시간에 하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순위가 낮은 게 아닌 그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보다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순위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절대로 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다른 거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제 스스로 절대로 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면 정말 좋기는 좋잖아요. 유튜브 활동할 시간도 늘어나고 내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방법인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평소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던 것, 가장 편안히 쉴 수 있었던 것, 내가 일상을 살면서 여기에 가장 기쁨을 많이 느꼈던 그 부분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기쁨을 느꼈을수록 혹은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했을수록
나는 하루에 그 일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양보해야만 그 시간을 유튜브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내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고 유튜브라는 아주 피곤하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해도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일을 1대1로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평소에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그런 행동들을 포기하고 나에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지금 당장은 돈 한 푼 되지 않는 이 유튜브라는 이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버가 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제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임은 물론이고 영화 보기, 맥주 마시기, 친구들 만나기 너무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던 그 즐거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정말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그 유튜브 활동이 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 이제 납득하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고 아 이건 진짜 중요하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그 과거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게임이라든지 영화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우선순위를 조금씩 바꿔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 미래에 유튜버라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요.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유튜브를 2시간 하던 걸 3시간으로 늘리면 당연히 유튜브 퀄리티는 좋아지고 업로드는 빨라질 텐데 그걸 내가 이해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유튜브를 더 성공하게 할 것이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것이냐와 내가 지금 이 영화를 한 편 봐 말어. 이걸 저울질하게 되는데 나중엔 점점점 유튜브의 비중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마크 맨슨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본인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절대로 환상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희망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책의 내용은 대부분 아주 읽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고통이나 문제점들을 새롭게 직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크 맨슨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기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서라고 하면 환상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봐라. 꿈을 높게 가져라. 이런 종류의 글이 많은데 그런 생각만으로는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인데 그 행동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행동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만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정말로 좋았던 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과연 맞는 걸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 이런 점들이 과연 내가 옳게 생각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평소 때 가지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를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때가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안도감이 들까? 예, 아 그래 나는 잘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책 내용이 아주 환상적이거나 아름다운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일수록 나에게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내 마음속을 팍팍 찌르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팍 찌른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조언들이 아 인생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평소 때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고민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저 물건을 살까 말까?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통화로 했는데 이 말을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사소한 고민이나 걱정에 나의 체력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였을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그건 그 당시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내가 원하는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그 장난감이 그때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엄청 실망하고 막 울고, 아니면 사소한 아이스크림도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아니야. 그럼 엄청 크게 실망하고 막 애기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고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른이 보기에는 아, 쟤는 왜 저런 사소한 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왜 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너는 애고 나는 어른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드라마 뭐 보지? 아, 내가 오늘 뭘 주문해서 먹어야 되나? 혹은 내가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아, 요 말을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문자를 했는데 왜 이 친구 답장이 없지? 이런 것들로 계속 하루 종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내 인생에서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과 걱정을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바꾸어 보는, 행동에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고민의 우선순위도 바뀌다 보면 사소한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야. 내가 그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이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평소 때 하던 그런 사소한 걱정들이나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댓글에 대한 것도, 악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독자 중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남긴 악플 때문에 내가 그거에 몰두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책 내용들 속에서 나는 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